아름 아름 아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용해도 차가 나는 혼합물 어떻게 분리할까? 용해도를 이용한 거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용해도 차를 이용한다라고 말한다면 용해도 곡선이 꼭 필요할 것 같아. 용해도 곡선. 이거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여러분, 그죠? 다 까먹었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18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잠시 우리 18쪽으로 가볼까요? 자, 18쪽 왔는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용매 100g, 여기서는 물 100g이야. 100g이 기준이라고. 거기에 어떠한 용질들이 얼마만큼 녹느냐를 온도에 따라서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서 그 뒤에 용해도에 의한 혼합물 분리해 보면 황산구리와 질산칼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둘 다 20,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있고 여기는 10이 되겠죠. 그럼 여기를 가만히 보면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한 14에서 15 정도 녹는다. 14에서 15 정도 녹는다. 얼마에? 물 100g에 녹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얘는 0도씨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열을 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이 용매인 물 분자의 에너지가 활발해지면서 더 녹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40도씨로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황산구리는 이 정도 녹아요. 최대. 여기가 30이니까 30은 아직 못 녹고 한 28, 이 정도? 여기 올라오면 질산칼륨은 60이 넘어섰어요. 63 정도 녹아요. 얼마에? 물 100g이에요. 기억합시다. 물 100g에 14, 15 녹는다. 0도씨에. 그럼 만약에 물을 절반으로 줄였다. 50g에 얼마 녹느냐? 0도씨에 절반입니다. 한 7 정도 녹는다. 7.5 정도 녹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7이나 7.5, 요거의 절반이 녹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정확히 내가 요거를 우리가 읽어낼 수는 없지만 14 정도면 7 정도 녹는다. 50g의 용해도야. 0도씨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40도씨에서는 이거의 절반, 황산구리 14. 질산칼륨은 31.5 정도 녹는 거 아니겠어요? 요 정도. 그램으로 따지면 요 숫자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0g이면 이거의 절반 15가 녹고 이거의 절반 14가 녹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요거는 일단 알고 가야 된다. 이해가 됐을까요? 자, 14의 절반 7이 정도, 7.5 녹는다. 14, 31 녹는다. 요 정도 기억하고 우리 뒤로 가 보실까요? 자, 뒤쪽 31쪽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험 자체가 물 50g이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용해도 곡선의 100g이 아니라 50이라는 걸 유념해 주시고, 그 곡선의 절반 정도 녹는데 질산칼륨은 아까 14에서 15니까 녹는 거라고 그랬잖아. 0도씨면은. 그런데 50이면은 7 정도 녹는다고 그랬어요. 황산구리도 7 정도 녹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열하던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억지로 가열을 해서 다 녹입니다. 다 온도가 40도 이상 높일 거 아니에요. 다 녹여. 유리막대 저어줘. 그러면 무슨 얘기냐? 가열을 하면 웬만큼은 다 녹는다. 40도에서는 말이야 28, 15, 31 이렇게 다 녹았단 말이야. 싹 녹아요. 그래서 모두 녹인다 이 뜻이에요. 영상은 선생님이 생략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 봤던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영상 생략하고 설명을 할게요. 모두 녹입니다. 그러면 이게 투명해진 상태로 다 녹았을 거다 얘가. 그래 놓고 가열했다는 얘기는 모두 녹였다는 거예요. 용해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2단계에서 넘어갈 때 식힙니다. 자, 냉각한다는 거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온도를 떨어뜨려 식힌다는 거예요. 아까 용해도 곡선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온도에 따른입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얼마가 되느냐, 그게 곡선이 나타났으니까 이건 온도가 내려간 거냐, 변했단 말이에요.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얼음물이니까 거의 0도씨까지도 이 물의 온도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식히면 어떻게 됐죠? 다 녹았지만, 여기 40도 정도 온도가 올라갔을 때 다 녹았지만 0도씨에서는 7g 정도밖에 못 녹는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황산구리는 1g을 놓고 질산칼륨은 15g이에요. 황산구리는 0도씨에 7g이 녹을 수 있는데 1g만 녹였으니까 이미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싹 녹은 거예요. 싹 녹죠. 그런데 문제는 질산칼륨인 거예요. 7 정도 녹는데, 물 50g에 7 정도 녹는데 15를 넣었으니까 이 차이 8에서 7.5 정도, 아까 14로 말하면 8, 15로 말하면 7.5 녹으니까 7.5 정도는 못 녹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석출돼야 돼. 결정으로 남아야 돼. 고체 덩어리로 돌아와야 돼. 그렇죠? 그걸 석출이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비커를 꺼내서, 이 안에 작은 비커를 꺼내서 깔때기에다 넣어버리면, 여기 이미, 자, 황산구리는 7g 녹을 수 있는데 1g만 넣었으니까 싹 녹았어. 그래서 이게 푸른딩딩한 황산구리는 밑으로 다 깔때기 밑으로 내려와, 액체니까. 그런데 석출된 질산칼륨은 위에 걸러져야 되는 게 아니냐? 여기에 걸러진 거는 질산칼륨이다. 어렵죠? 그럼 이 영상에 관련된 실험 결과를 선생님이 위에서 실험 결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왔죠?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얘들을 보니까 냉각한 용액을 거름종이에 걸러서 석출된 물질을 분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황산구리는 다 녹아서 푸르딩딩한 액체는 다 밑으로 빠지고요. 그렇죠? 쫄쫄쫄쫄쫄쫄 달 빠져서 내려와서 황산구리가 용해된 요 물질은 내려오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질산칼륨이 원래 흰색 고체인데 다 푸르딩딩한 건 내려가고, 시간이 더 간다면 점점 하얘지면서 걸러지겠죠.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 결과가, 우리 정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질산칼륨이 석출된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작은 물질은 어떻습니까? 이미 황산구리는 다 녹았죠. 큰 물질이 석출된다는 거 우리가 실험 결과를 봤어요. 자, 그럼 아래쪽으로 한번 더 내려가 보실까요? 아래쪽 질문 나왔습니다. 과정 2에서 석출된 게 누구냐? 그렇죠. 질산칼륨이었죠. 질산칼륨은 우리 곡선, 용해도 곡선에서 보면 용해도차가 엄청 컸죠. 이 Y값의 차가 컸다는 얘기예요. 온도에 따른, 온도 변화에 따른 이 Y값의 변화가 컸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저기, 요 색깔로 가볼까요? 오케이. 요 걸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황산구리는 요 정도 돼서, 황산구리 색깔이 비슷하네. 그죠? 용해도 차가 작았어요. 요 높이 차가 작죠? 황산구리, 요 놈은 질산칼륨.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가 뭐 있을까요? 잠시만요. 자, 그 PPT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PPT로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용해도 차를 이용해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찾아보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 이미 다 했어요. 맞죠? 약품에서, 제약회사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약품의 순수한 약품을 얻을 때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제약회사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순수한 약품을 얻을 때 이런 걸 사용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해도 차를 여러 번 하겠죠. 여러 번 온도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석출되고, 여러 번 온도를 높였다 낮췄다 석출되고 하다 보면 순수한 약품을 얻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용해도 차가 나는 차이가 있다. 용해도 차이가 좀 크다. 난다는 얘기는 좀 크다는 얘기야. 황산구리와 질산칼륨처럼 이렇게 고체를 용매에 녹여서 혼합물을 만들었을 때 물에 넣고 가열해요. 가열한다는 얘기는 모두 녹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식히는 겁니다. 식히면 급격히 용해도 차이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거.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물질,
우리 지금 실험 위에 있는 내용으로는 질산칼륨이었죠. 그 물질이 먼저 석출된다. 결정이 되어서 하얀색 고체로 눈에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석출된 물질은 거름장치를 걸러서 보내면 혼합물을 위에 걸러진 물질을 분리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로 여기 보니까 사탕수수의 액체 덩어리가 있는데 이 속에는 설탕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들을 잘 모아가지고 온도를 낮추고 높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고체의 설탕을 석출로 만들어내서 증발만 시키면 다 금방 말랑말랑한 우리가 먹기 좋은 단맛이 나는 설탕을 분리할 수가 있겠다. 바로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다. 문제는 여러 번 반복해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액체를 가지고 온도를 낮추고 석출되고 온도를 낮추고 석출되고 그러게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31쪽을 했는데요.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를 공부해 봤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습을 응원합니다. 빠이빠이.